시작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우청이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만 나이 말고 그냥 나이가 47이요.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기 에어컨 쪽에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 안에 보면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엔진 수리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죠. 혹시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실까요? 그 기술 지원 쪽이요. 집에서는 직장까지 어떻게 이동하세요? 지금 회사 촬영을 위해서 몇 분 정도 걸리세요? 출근 시간? 한 20km에 한 4, 50분 정도? 50분 정도? 하루에 총 근무가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시간은 그 규정 시간은 8시간인데 그 이상도 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근무 중에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가요? 그거는 휴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네. 근무 환경은 어떻게 되세요? 환경은 뭐 작은 회사는 아니니까 뭐 안 좋지는 않아요. 다 자유로운 그런 거니까. 주로 앉아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시죠? 이게 회사 내에 있을 때는 앉아서 일하는 게 좀 있는데 거의 밖에서 나가서 있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옥상에 올라가요. 건물 옥상. 네. 거의 하루 종일이에요. 옥상에서. 현재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엔진 쪽이랑 연관된 거라 이거 걸리는 거고. 특별한 일상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시나요? 약간 턱을 갠다든지 아니면 팔꿈치를 많이 힘이 실린다든지 그런 거는 따로 그런 건 없어요. 평소에 앉은 자세나 그런 자세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없는 허리를 많이 굽히시다든지 너무 목을 뺀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혹시 수면 습관은 수면 자세가 따로 있으신가요? 엎드려서 많이 자요. 엎드려서 네. 주로 팔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엎드려서 자니까 그냥 팔은 이렇게 내려놓기는 하는데 이제 잠잘 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고 그러면 팔이 많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자다가 막 젖을 때도 있고. 네.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크게 없으셨나요? 그냥 뭐 항상 뭐 비슷하니까 뭐 스트레스라고 할 수는 없고. 흡연을 하고 계신가요? 네, 여기는 거의 한 갑 정도. 네. 음주를 하고 계신가요? 술도 자주 먹는 편이에요.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6일은 먹는 것 같아요. 한 번 드실 때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병, 기본 한 병 정도.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거의 안 하죠. 운동하다가 혹시 부상 당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릴 때는 그랬지, 지금. 네.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취미생활 특별히 없어요. 어느 부위가 아프세요? 관절 쪽이 많이 아픈데 팔을 많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팔꿈치나 손가락이나 거의 관절 쪽이. 혹시 손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지금 양쪽 손에서 양쪽 팔 중에서 오른쪽은 덜한데 왼쪽이 머리를 깔거나 그럴 때 이렇게 털 때도 이게 뜨끔뜨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프면서 팔꿈치 안쪽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이렇게 팔을 딱 이렇게 피면 여기는 펴지는데 여기는 꺾여요.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 뼈가 있으면 이렇게 닿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뼈가 자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도 걸리고 오므려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 덜한 건데 심할 때는 여기 이렇게 뿐이 안 가요. 팔도 이렇게 꺾이는 게 이게 왔다 갔다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지려고 할 때도 통증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일하다 보면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쑤시고, 나중에 잘 때 또 쑤시고 그러면. 팔꿈치를 움직이기 어려우실 때 네. 열감이나 후끈후끈거리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딱히 없어요. 펴고 접을 때 소리가 안 나세요? 가끔 날 때가 있죠. 뚝뚝 날 때가 있어요. 관절 쪽이어서 저쪽에. 붓거나 색깔이 변할 때가 있나요? 붙지는 않는데 이제 팔꿈치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손가락이나 무릎 같은데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튀어나와. 연골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틀리거나 그러면 이제 아프다 통증이 온다. 팔꿈치 바깥쪽 안쪽으로 다 통증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오른쪽을 많이 쓰다가 이제 팔이 아프면 이제 왼쪽을 쓰게 되면 이제 왼쪽도 아프죠. 그럼 진짜 아프네요. 네. 거의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픈 지가 한 10년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아프실 때랑 지금 현재 아프실 때 강도가 통증 강도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비슷하게 약을 먹게 되면 그날이나 뭐 그 다음날까지는 괜찮다가 또 약을 끊으면 바로 혹시 그런 통증의 범위가 달라진 적 있어요? 퍼져서 아프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 부위만 계속 그렇게 아프고 저리거나 아프거나 저리는 것뿐이 없어요.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통증이 들리시군요. 네. 가장 통증이 심한 시간이나 저녁 때가 그래요. 저녁 때요? 이제 일 끝나고 와서 긴장 풀릴 때가 그래요. 특정 동작 시 네.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어떤 동작이세요? 갑자기 막 아프거나 그럴 때 심한 특별히 더 너무 아픈데 싶은 동작. 이제 물건을 잡고 이렇게 이 팔이 뒤로 젖히거나 오므릴 때 이게 가벼운 물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 때는 힘을 주니까 괜찮지만 내려놓고 그 힘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힘을 뺄 때가 제일 아파요. 무거운 걸 내려놓고 나서 다시 들 때가 아프시군요. 특별히 통증이 안 아픈 자세는 그냥 평상시에 유지하세요. 이렇게 굽히지 살짝 않고, 이렇게 접혀 있을 때. 살짝 접혀있어요. 네. 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가 변형되셨나요? 변형이라고 하면 따로 없어요. 통증이 있을 때 다른 부위도 함께 아프시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고기 팔꿈치만 부위만. 계속 네. 그 팔에만 혹시 무게감이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돼요. 되는데 아프신 거죠? 그렇죠. 팔을 뻗어서 먼 곳이 있을 때, 네. 먼 곳에 물건이 있을 때 잡으실 수 있어요. 그건 또 가능해요. 네. 아마 통증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동상이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건 맞나요? 예를 들어 여름이나 겨울이나 통증이 다르다든지 그닥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병원 진단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렇죠. 병원 진단 그렇죠. 혹시 뭐라고 받으셨나요? 진단을? 그냥 팔꿈치 관절염이라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명은 모르고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약 먹고 있어요. 따로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 있으세요? 처음에 받았는데 지금은 뭐 안 받고 있어요. 혹시 왜 안 받으세요? 이 팔꿈치 물리치료를 받을 때 일반 뭐 적외선이나 뭐 그런 거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뭐 촌농으로 하는 거 그거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그거를 받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충격파 뭐 그런 그렇게 딱딱딱딱 때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잠깐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일단 싫어요. 이게 나진다는 느낌도 없으면서 보험도 안 되고 비용도 비싸고 시간만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돼요.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얼마나 할까요? 집에서 일 안 할 때는 꾸준히 계속 계속 그래요. 통증이 예, 육지음치 쓰시고
따로 통증이 감소되는 시간은 그럼 일하실 때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각을 못하니까. 치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아지고 싶으세요? 뭐 사람이야 다 똑같지 안 아픈 게 낫긴 할 건데 병원에서도 특별히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거고 뭐 물리치료나 뭐 약으로 이렇게 쓰다가 더 심해지고 팔이 더 안 펴지고 그러면 수술 치료를 해야 된다고 뼈를 깎아내는 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낫게 되신다면 통증이 없어지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약간 목표세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정상적인 게 뭔지는 특별히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이게 잠잘 때나 쓰시거나 뭐 그런 것만 없으면 문제는 안 되고. 특별히 막 팔꿈치를 필 때 다 펴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건 있죠. 아, 그런 건 있죠. 이 증상을 아프게 되신 계기가 따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하는 일이 이 반복적인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많이 했던 게 이제 조립을 할 때, 기계를 조립을 할 때 땡기고 미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가볍게 땡기는 게 아니고 이 볼트를 조이는 일이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손가락도 볼트를 항상 이렇게 손으로 조이다 보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직업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아프시는 경우는 있으세요? 뭐 따로 그건 왜 특별히 없어요. 아까 약을 드신다고 계셨는데 어떤 약을 드세요? 아, 지금 먹는 게 이제 혈압이 좀 안 좋아서 고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이게 관절 쪽에는 그 세 가지 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연골영양제 그리고 진통제 그리고 이 보호하는 약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가족력이 있으실까요? 관절의 가족력이라고 아버지가 이제 위암이랑 그 혈관에 관삽입 수술하는 거 있죠. 네. 그거 하셨고 지금 어머니는 관절염이 있어요. 어머님. 루마티스가 있어요. 지금까지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로 임상 추론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환자 정보, 바디차트, 활동과 참여 제한, 통증 유형, 신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대한 장애, 기여 요인, 예방책과 금기사항, 환자의 정보를 통해 치료 항목 결정, 예우 순입니다. 저희가 문진한 환자는 47세 남성으로 직업은 엔지니어입니다. 이 환자분은 양쪽 팔꿈치 관절 위주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생활 환경은 건물 옥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현장 근무를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하고 계시고 이동 거리는 자동차로 약 20km, 평균 40에서 50분이 소요됩니다. 기타 정보로 하루 평균 한 갑을 흡연하시고 주 평균 5회 1회당 소주 1병을 음주하십니다. 따로 하는 운동과 여경 활동은 없습니다. 병원 진단 후 초기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바꾸고 있지 않고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 연골영양제,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바디 차트입니다. 이 환자는 주로 양쪽 팔꿈치 관절 위주의 통증을 호소하며 작업에 집중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긴장이 풀리거나 수면 전 관절이 쑤시는 통증을 느낍니다. 또한 직업 특성상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한 팔꿈치, 손목, 손가락 통증도 동반됩니다. 특히 오른쪽 팔굽 관절에서 위팔뼈가 자라고 있어 팔굽을 완전히 펴고 오므리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양쪽 팔굽 관절 중 특히 오른쪽 팔굽 관절에서 풀 플렉션 익스텐션의 제한과
통증으로 팔굽이 약간 굽혀진 자세, 약 20도 플렉션된 자세에서 활동하는 활동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 집중으로 인한 통증 망각, 작업 외 운동 및 취미 생활이 없기 때문에 팔굽 관절의 통증으로 인한 사회적 제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증 유형입니다.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증가되며 무게감 있는 물건을 잡고 팔을 뒤로 젖히거나 오므릴 때, 팔을 완전히 굽히거나 펼 때 통증이 증가되나 팔을 살짝 굽힐 땐 통증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 증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노시셉티브 페인 타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된 통증은 휴머럴 얼라 조인트와 손목, 손가락 저림 증상입니다. 이는 팔굽 관절 뒤쪽을 지나는 자신경이 좁아진 팔굽 관절의 공간을 지나면서 압박을 받아 저림 증상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뉴로패식 페인 타입으로 판단됩니다. 이 환자에겐 역치 이하의 자극에 강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는 매우 익숙한 통증입니다. 따라서 역치 이하의 자극에 강한 반응이나 통증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기에 노시플라스틱 페인 타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노시셉티브 페인 타입, 뉴로패식 페인 타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대한 장애입니다. 관절면을 보았을 때 위팔뼈가 성장하기 때문에 팔굽 관절 움직임 시 뼈와 뼈 사이에 충돌이 생기며 이로 인해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완전한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뼈와 뼈 사이의 지속적인 충돌로 팔굽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위팔 노관절, 몸쪽 노자관절 및 인대, 근육의 약화로 관절의 움직임 시 소리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육면에서 본다면 환자에게 통증이 없는 가장 편한 자세는 엘보우 약 10에서 20도 플렉션 상태입니다. 따라서 팔굽 관절의 굽힘 및 주둔근이 휴식 중에도 곽인장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굽힘 주둔근의 곽인장으로 근육 자체가 수축되어진다면 팔굽이 계속 굽혀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편 주둔근의 약화와 함께 신체 변형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경면에서는 위팔뼈의 성장으로 위팔뼈와 좌뼈 사이의 공간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좁아져 있습니다. 위팔뼈 안쪽 위관절 윤기와 팔꿈치 머리 사이에 있는 가이온 터널로 자신경이 지나가는데 좁아진 공간 때문에 압박되어 팔굽과 손목 및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여 요인입니다. 물리적 요인은 오른쪽 위팔뼈와 좌뼈가 부딪히는 신체적 구조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업무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수리 등을 할 때 팔을 사용해 뒤로 당겼다 앞으로 미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이 필요하지만 업무로 인해 매일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방책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불편함과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누웠을 때 팔꿈치 밑부분에 받침대를 하여 팔굽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이완되도록 합니다. 통증이 많은 오른쪽 팔굽 방향으로 누워 수면 시 숙면이 힘들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자제하고 얼굴이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눕는 자세가 수면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기사항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에 최대한 팔꿈치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피는 동작이 있습니다. 환자의 위팔뼈 성장으로 수술을 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수술 이전에 물리치료를 통해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당김을 이용한 정연도수입니다. 메이틀랜드 기법이나 칼펜본 기법 등을 적용하여 관절 내의 공간을 넓히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온열 치료는 만성적인 관절염에 대한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온스포, 핫팩, 파라핀욕 또는 점토를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 부위에 가하여 혈관의 제형성을 돕고 힘줄과 그 주변 조직인 신경의 세포막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
통증의 인지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 통증 경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예후로는 직업 특성상 팔의 많은 사용, 일상 대부분의 통증 호소, 치료받을 시간 부족, 통증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이 있고, 긍정적 예후로는 4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며 병원 진단 경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A방 꿈치였습니다.